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KBS에서 김건희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다르다. 그래서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보도를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의혹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잖아요. 이 한명숙 이 수사 방해 등등 모든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김건희 대표의 주가 조작 사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수사팀이 결론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박범계가 무서워서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 모레면 선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옛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 여당에서 얼마나 밀어붙였어요. 본부장, 즉 본인, 부인, 장모 이렇게까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가짜 뉴스로 일관했지만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정권 안 되겠구나. 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일체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아무 죄가 없는 본부장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윤석열 후보 이 가족들을 말하자면 이 범죄자 가족으로 몰아붙여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했지만은 다 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KBS와 관련된 이 오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권에서는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자기네가 한 10% 정도 이긴다 이렇게 가짜 뉴스까지 이제 나돌게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요. 또 입단속을 하고 나섰어요. 자, 이게 여권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권의 실체하면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이고 뭐가 없어. 오로지 이재명이가 같은 문제 아죠. 전과 사범인데 이런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인물을 갖다가 지금 이번 지금 여론에서 이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마치 서울에서만 이기면 다 이긴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요, 호남을 빼놓고는 전 지역에서 아마 전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권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의 오보 내용입니다.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요. 바로 이 오보에 관해서는 정정보도문을 추가해서 발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11일까지 공지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지난달 10날입니다. 지난달 2월 10날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 뭐라고 게재를 했냐면 단독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 땡땡땡 40여 건 확인 이러한 단독 기사를 KBS가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캠프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요, KBS는 뭐라고 했냐면 사건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짬짬이해서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통정 거래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친 최은순 씨와 주식을 사고 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계산한 김시명의 주식 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렇게 오보를 했어요. 이 대목에 관해서 언중위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기사의 온라인판에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정 보도문을 추가해서 보도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정정 보도문에는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가 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은 김건희 씨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들 간의 거래를 검찰이 오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는 문장을 포함시켜서 정정 보도문을 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 보도문은 11일까지 이 해당 기사의 온라인판에 본문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담은 그러한 정정 보도문이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KBS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전면 개편해야 돼요. 전면 개편. MBC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로 매체 이로 말할 수 없는 지금 완전히 다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언론 대대적인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바로 이재명 후보가 10% 정도 차이로 승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권은 말이죠. 이게 오히려 역부는 부는구나.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 정부 특보단에서 이 말을 지금 단속하고 나섰다라는 웃지 못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영에서 이번 선거는 이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결정지을 수도권의 표심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재명 후보의 당락은 1, 2%포인트 차이에서 결정 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전화기를 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친구, 친인척, 지인들에게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해달라.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진영이 승리할 것이다. 말의 말씀이에요. 이미 수도권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마지막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그런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지나치게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밀리니까 이러한 가짜 여론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물론 우리 여당에서도 이 수도권 워낙 지금,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우리가 철저를 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여권 지지층이 제대로 결집하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역전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간다. 지금 한 1, 2점 치고 있는데 마지막 3점 슛이 필요하다. 예, 송영길 총괄 선대 본부장도요, 수도권 부동층 공략이 최고의 막판 전략이고 서울이 뒤집어지면 미세한 차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송영길이도 지금 1, 2점 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호 이 본부장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1, 2% 이기고 있다 그랬는데요. 굉장히 설설 기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호가 그런 얘기 하면서 이걸 보면 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걸 거짓말로 이기는 것처럼 하려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지으면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상호가 1, 2% 정도 이긴다, 1.5% 이긴다 했는데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박빙 우세를 유지하던 판세가 3월 들어서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난 5일날 블랙아웃철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에 비해서 6, 8% 정도 앞서는 조사들이 ARS 기준으로 나왔다. 지금은 그보다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최종 결과는 본투표일에 투표일에 달렸기 때문에 투표 동료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본부장도 대부분 예상은 우리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도록 이틀이 채 안 남은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판세상 앞서 있는 부분이 현실화한다. 투표장에 안 가면 현실화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독려하겠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쇼츠로 윤석열 후보 투표장에 많이 가서 투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당부하는 그러한 이 영상, 입장문을 제가 쇼츠로 오늘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바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무조건 하고 많이 가서 투표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말이죠. 오늘 이제 사고 나기 전 얘기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윤석열 후보가 제로다. 2030 여성 부동층이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 이거를 또 비판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유세가 태극기 부대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악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2030 여성 부동층이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이, 왜 그러냐, 이유를 여가부 폐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2030 여성 지지율이
8%포인트 이상 확 올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거는 잘못된 여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무리 여가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여가부 폐지한다라는 그러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지층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모이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막판에 가서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요, 오히려 2030 여성 부동층은 심상정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지적도,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 유세에 관해서 이 태극기 부대 수준, 전광훈 목사 집회 수준, 이래서 강보수다라는 점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중도층의 윤석열 후보 지지를 막는 그러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030 여성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 한마디로요, 이런 이 프레임을 거는 것은 여당의 주특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당의 주특기에 우리가 놀아 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요, 송영길 대표 말도 잘해요. 그럴듯하게. 이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는가 하면, 이재명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집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반대입니다. 반대. 예. 지금 이재명이는 김혜경 때문에 여성표 다 날라갔어요. 김혜경 때문에라도. 김부선 때문에 나간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김혜경 때문에도 여성, 정말 집에서 말이죠, 이 콩나물값도 아끼는 여성들의 표가 다 날라갔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여성 여러분들, 이 김혜경이 같은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간다. 그럼 청와대 우리 국고, 우리 국민 혈세 다 날아갑니다.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정말 어제 선관위의 부실 관리, 어제 그제죠. 3월 5일 날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확진자 투표 관리는 전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후진 그 자체였다.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 캠프와 당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안타까운 적이 없었다 하면서 장문의 심경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당과 캠프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달라. 그를 위해서는 일단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확진자 투표 과정의 문제점과 진상 파악이 먼저다. 그리고 특히 은평투표소에서 나타난 이재명에게 기표된 투표 용지가 봉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의 파악이 필요하고, 납득할 만한 선관위와 당국의 설명이 있지 않는 한 국민들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그리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더 치열하게 투표하고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겠다. 국민의 힘을 대신해서 우려하는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도 덧붙인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힘을 모아야 되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3월 9일은 정의가 불의에 승리하는 날, 상식이 비상식에 승리하는 날, 공정이 불공정에 승리하는 날, 부정부패, 부정의 후보, 부패의 후보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를 갈 꿈을 꿀 것이 아니라 검찰청을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정통민주당 권리당원들조차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국민통합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지번 유세 중에 지금 막 사전투표를 했는데 동작 사전투표율은 서울 전체에서 종로 다음으로 높다. 반드시 투표하여 필승.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또 중요한 선거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봐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구독을 권유해서 3월 9일까지 제가 80만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